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네오플라지아 이제 3. 저는 좌장을 맡고 있는 강원의대 최기봉입니다. 그리고 같이 좌장을 맡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민병소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연자가 올라오기 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필수 의료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지금 근무하고 계신 특히 젊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학회에 좋은 그런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아주 경애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개는 제가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윤병수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자분 놀러 오셨습니까? 첫 번째 연자분은 서울대병원의 박재성 교수님이 Clinical and Pathological Correlation of Recurrence after Conventional Follow Completion in Colorectal Cancer Patient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성 부탁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신 대자문학회 감사드리고, 금일 발표할 내용은 콜레스테롤 캔서 환자에서 일반적인 팔로우 기간이 지난 경우에 리커런스가 생길 때 그런 환자분들의 클리니컬, 패솔로지컬한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흔한 암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암 관련 사망은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암종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2년도에 두 번째로 가장 호발이 많은 암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높은 유병률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 5년 생존율이 72.3% 매해 증가하고 있고, 재발률은 일반적으로 3년 내에 80%가 발생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는 95%가 발생하고, 따라서 수술 이후의 팔로우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이제 대장암 환자의 팔로우업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개 5년 정도 보편적으로 팔로우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타 암종 정기 검진을 하는 것과 같이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선 결과와 함께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발은 약 4에서 11% 정도로 평균적으로 재발하는 환자에서 한 16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환자군에서는 많이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발 환자군에서 비율은 그렇게 낮은 수치만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 추가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한 환자군을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되었던 몇몇 연구들이 있고, 첫 번째로 2007년도에 디시전에 게재된 논문은 352명의 재발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성별과 VPCA, 튜머 사이즈, 림프노드 인베이전이 늦은 재발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21년도 프론티어 서저리에 게재된 논문은 2341명의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 고령, 경기적으로 고분화된 암종, 림프노드 메타, 그 다음에 낮은 병리, 페리니얼 인베이전과 베스큘러 인베이전이 늦은 재발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둘째로 2013년 저널 서저리 온콜로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4,023명 중 재발한 835명의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낮은 CA, 튜머 사이즈, 경략적 분화도, 림프노드 메타가 늦은 재발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고, 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명확하게 후기 재발 종양의 특징으로 확립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발 환자에서 5년 내에 재발하는 환자와 5년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단일기간 후약적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 치료 목적의 스테이지 1에서 3 뇌량 지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07년도부터 15년도까지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5,537명의 재발 환자 중 재발 환자인 707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 683명이 5년 내에 재발을 하였고 27명이 5년 이후에 재발이 있었으면 약 3.8%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결과로 두 분 간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환자의 특징으로 나이, 성별, BMI 등에는 특별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병기 암종의 위치와 그 다음에 크기, 유관적 소견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병리학적 결과에서는 분화도가 낮을수록 5년 이후에 재발
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학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마이크로스코픽 인베이전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베이너스 인베이전과 페리니얼 인베이전이 있었으며 인베이전 소견이 없는 경우에 후기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A는 수술적 측정치가 낮을수록 수술 측정치가 높을수록 5년 이후 재발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지스틱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을 때에는 페리니얼 인베이전과 수술자 CA가 높은 경우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5년 내 재발과 5년 이후 재발에서 재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였고 유의하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들이 있었고 남성 환자의 경우에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여아에 비교해서는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리학적 분화도가 낮을수록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한 건의 루시너스 카시노만 제외하고 모두 모더리션 디프레이션 이상의 5분할을 지나는 경우에만 5년 후 재발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화도가 높을수록 암장의 공격적인 성향의 좋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베너스 인베이전과 페리니얼 인베이전이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프리오피 CA가 높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CA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구와 좀 다른 결과를 보이긴 했는데 CA 레벨이 높을 때 암종의 분화도가 낮을수록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암종이 어그레시브한 것이 적을수록 더 늦게 재발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술 대장암 재발 환자에서 페리니얼 인베이전과 프리오피 CA가 높은 환자로 해서 5년 후 재발의 높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5년 이후에 추가적인 팔로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관성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해성이 없었던 항목들의 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의 연구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재발한 환자 사이에서의 연구뿐 아니라 5년 이후 재발한 환자분과 재발을 하지 않은 환자분 사이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나 코멘트 되는 사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환자가 5,000여 명인데 지금 700여 명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재발이 확인된 거죠? 재발이 한 11에서 13% 정도 사이 나옵니다. 보통 평균 재발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예, 다른 연구에서는 한 15%, 17%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발이 확인된 게 모든 환자에서 다 이게 리뷰를 해서 재발 안 했다고 안 했는 환자 다 확인된 경우인지 아니면 재발한 환자만 가지고 두 군에서 5년 전과 5년 후 비교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환자를 다시 사실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재발했다고 체크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비교해서 대상을 연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자를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5년 지나면 병이 없으면 검사에서 이제 완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그러면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팔로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환자한테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 더 검사를 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하면 어떤 프로토콜로 어떻게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5년 지난 환자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환자분을 5년 이후에 계속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전 수술한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팔로우한 환자 수가 워낙 많아지는 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부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목골병원이나 또는 가정의학과 팔로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되게 그래도 기본적인 연수 단위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 팔로우로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그 메타크로노스 뭐 캔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로컬 리커런스, 리저널 리커런스,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퍼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명시하실 거죠. 또 이런 걸 쓰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끝나고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시간 좀 스트릭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자 송승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Evaluation of Course for R1 Resection Status Rectal Cancer International Collaborative Study. 이게 이제 여러 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경북의대 송승원입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렉탈 캔서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패솔로지 CRM 파지티브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했던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CRM은 이니셜로 저희가 MR도 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CRM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RT도 하고 수술할 때도 저희가 TM도 시키고 TM이 밖으로 나갈 경우에도 CRM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로컬링커나 디스턴트 메타와 연관이 밝혀져 있어서 CR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창기에는 벌써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논문이고 CRM을 확인하는 CRM의 포지티브 레이트 자체를 서지컬 스킬로도 판단을 했었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레디에이션뿐 아니라 최근에 더 많은 프리옵으로 시행하는 치료들이 있어서 이걸로 인한 다운사이징이 존재를 하고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CRM 파지티브가 과연 수술적인 스킬에 의한 문제일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니셜로 스테이징을 할 때도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RT를 받았다고 하면 혹은 어떤 치료든 프리옵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리스판스가 다를 수 있고 역시 그 리스판스를 예측하는 MRI에서 판독을 할 때도 역시 여기서도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신 것처럼 저희가 요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술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해서 TME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CRM 파지티브가 패솔로지부터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보면 이제 패솔로지 CRM 파지티브가 나온 6가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이니셜로 MRI에서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고 이때 RT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RT를 하더라도 여전히 파지티브인 경우 RT 후에 네거티브로 바뀌었지만 패솔로지가 파지티브 나온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을 이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했던 이 팀에서 4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이걸로 바탕을 하고 있었는데 이니셜로 MR에서 스테이징을 할 때 혹은 MDT를 하면서 이 환자가 CRM 파지티브가 네거티브니까 예측을 하는 게 잘못됐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RT를 했지만 적절하게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TM에는 정말 온전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RT나 이런 효과가 좀 부족을 해서 리스판스가 안 좋아서 생기는 에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수술로 인해 TME 자체를 정말 잘못해서 CRM 파지티브 나올 수도 있고 반응도 안 좋으면서 수술 자체가 페일했던 경우 수술할 때 스페시멘을 충분히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경우 이렇게 4가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스퍼드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와 덴마크에 있는 오덴세 호스피탈과에서 4개 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리오드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좀 있어서 4개 기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11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 노력을 했고 렉탈 캔서 환자 수술받은 환자이고 RT 여부는 상관없이 다 자료를 모았습니다. CRM은 파지티브 기준은 패솔로지 기준은 1mm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2,562명 환자를 분석을 하였고 그 중에 CRM 파지티브가 나온 케이스가 199명이었습니다. 7.8%였고 이 환자들의 캐릭터를 보면 AV OCM이나 LO 튜머가 약 63%였고 이니셜로 T3가 55% 그리고 이니셜로 MRI에서 CRM 파지티브 나온 경우가 62%입니다. 그리고 RT를 받은 환자가 총 76%였고 그 중에 리스판스가 좀 안 좋았던 케이스가 90%였습니다. 아무래도 CRM 파지티브는 리스판스가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에비 서저리를 81% 받았고 캔서가 다른 인베이전이 있어서 같이 컴바인 리섹션, 펠빅 캐비티 안을 했던 경우가 35.7%였습니다. 로케이션은 기록이 후양적 연구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약 4분의 1이 있었고 그 외에는 앞쪽과 뒤쪽에서 나온 경우가 약 30%일 수 있고 양쪽 사이드가 16%로 있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마지막 저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했던 내용입니다. 다운사이징 에러, 즉
리스판스가 좋지 않아서 TME 스페시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리스판스가 좋지 않아서 CRF 파이팅 나온 경우가 전체 60%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징에서 다시 리뷰를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스테이징을 할 때, 그리고 MDT를 하면서 리스판스를 예측을 하고 MR 판독을 할 때 같이 디스커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CRF 파이팅을 놓쳤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29%였고 온전히 수술적인 이유로 디펙티브한 TME 스페시멘이 확인된 건 6%였고 RT 리스판스가 안 좋았던 경우를 합쳤을 때 다 합해도 9%에 해당했습니다. 그 연구는 저희가 다기관으로 모아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총 대상으로 199명의 CRM-8팁을 모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후약적인 연구이고 다기관 연구이다 보니 각 기관마다 치료의 좀 차이점, 치료 방침의 차이가 있고 또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희가 트리트먼트한 폴리시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TME, 패솔로지 CRM-8팁 나오는 경우는 TME 스페시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RT로 인한 리스판스가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가 가장 메이저 코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니셜로 저희가 MR 스테이징을 할 때 있어서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서지컬 에러로 인해서 생기는 CRM-8팁 레이트는 좀 드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다른 연구를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국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이건 제가 저쪽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신 분은 여기 있는 UK의 옥스포드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저기서 덴마크에 있던 분이 저희 센터에 연수를 6개월 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원래 MDT나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하다가 이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네. 자, 코멘트. 이 질문 말씀해 주세요. 예, 공약자 손대경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용어 중에 프리오피 CRM 포지티브라는 용어가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 CRM 포지티브라는 게 결국 MR상에서 MRM 포지티브를 CRM으로 정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용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결과를 분석할 때 좀 다르다는 의미가 좀 들고요. 두 번째로 패솔로직 CRM 같은 경우, 특히나 RT 받은 경우에는 튜머 자체에 의한 CRM 포지티브가 있고 페리펙탈 노드에 의한 CRM 포지티브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혹시 분석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프리오 MR에서 메조리타 파샤 인보브먼트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디스커션을 해서 사실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센터도 초창기에는 CRM 파지티브라는 기술만 있고 노드나 어떤 튜머 여부를 다 구분이 안 된 것들이 데이터가 있고 외국의 기관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그것까지 충분히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최종 퍼블리시 할 때는 아마 서브그룹이라도 해서 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튜머 익스텐션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노드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인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좀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자, 이게 이제 다운 스테이징이 안 돼서 이게 CRM 포지티브가 되는 게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혹시 이 렉탈 캔서에서 이제 미니멀 이미지 많이 하는데 혹시 아파스코과 로봇과의 그런 CRM 포지티브의 비교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분석을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민경수 교수님 계시는데 저희가 콜라 스터디라고 한창 진행했었던 연구가 지금 이제 최종 결과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양 그룹에서 로봇과 라파로의 차이는 없는데 조금 로봇 튜마이트라든지 BMI가 높고 할 경우에는 로봇에서 조금 CRM 팔트레이트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저희 서브그룹 분석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진행했던 RCT였고 저희가 최종 퍼블릭 아마 장기 결과가 지금 다 나온 상태여서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한번 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연자는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병원의 이영구 선생님이시고 발표할 제목은 Immunogenic Inter-Tumoral Heterogeneity in Patients with Synchronous Colorectal Cancer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병원 장종수 연구입니다.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Immunogenomic Inter-Tumoral Heterogeneity in Patients with Synchronous Colorectal Cancer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에 펀딩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였고요.
싱크로너스 콜레렉탈 캔서는 진단 당시에 여러 개의 프라이머리 콜레렉탈 캔서가 한 개인에서 진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 대량암의 1에서 8% 정도로 보고됩니다. 수술적 치료 전략 결정, 그리고 수술 후 서베일런스뿐만 아니라 패밀리 스크리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적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유전적 혹은 환경적 배경을 가지는 한 개인에서 여러 개의 캔서가 자라기 때문에 각각의 캔서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것은 치료 전략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은 여러 몰레큘러 패스웨이가 단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마이크로세툴라인 인스테빌리티는 싱크로너스 CRC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인 내의 싱크로너스 리전들끼리의 MSI 스테이터스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여러 보고들에 따르면 일치율은 87에서 94% 정도로 보고되고 이 중 한 연구에 따르면 MSI가 불일치하는 환자는 MSI가 일치하는 환자들보다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 트렌드가 분자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화된 치료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MSI 하이 캔서의 경우 이뮤노세라피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캔서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분자적 특성을 가지는 싱크로너스 CRC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치료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싱크로너스 CRC 환자에서 인터튜머럴 헤테로지네이티를 평가하고자 했으며 특히 MSI 스테이터스,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그리고 홀 엑섬 시퀀싱을 통하여 소마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오저번트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고 수술적 절제술을 받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100명의 환자로부터 200개의 튜머를 분석하였습니다. 한 개인 내에서 T스테이지가 더 높거나 크기가 더 큰 튜머를 인덱스 튜머 T1으로 명명하였고 그 다음 튜머를 T2로 명명하였습니다. MSI와 TIL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홀엑섬 시퀀싱은 MSI 하이 캔서를 하나 이상 가지는 9명의 환자에서 18개의 캔서 샘플과 9개의 노멀 샘플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캔서 샘플과 매칭되는 노멀 샘플을 비교하여 소마틱 뮤테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테이블로는 100명의 환자의 기본 특성을 나타낸 표이고 총 200개의 튜머를 분석하였고 이 중 MSI 하이 튜머는 19개였습니다. MSI 하이 튜머는 MSS 튜머에 비해 라이트 사이드 로케이션에 위치한 경우가 유효하게 높았고 미시너스 타입이 많았고 그리고 모더리트 오르 스트롱 덴시티의 팁스를 나타낸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100명의 환자 중 튜머 모두 MSS였던 환자는 88명, 모두 MSI 하이였던 환자가 7명, MSI 스테이터스가 불일치했던 환자는 5명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2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린치 신드롬으로 확인된 환자가 총 5명이 있었고 3명은 올 MSI 하이 그룹에 속하였고 2명은 MSI 불일치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MSI 불일치를 보이는 그룹이 이제 MSI가 이제 일치하는 그룹들과 어떤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제 불일치 그룹은 올 MSI 하이 그룹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올 MSS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히스톨로직 타입과 그리고 팁스 덴시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콜렉션 시퀀싱을 통해 9명 환자의 18개 튜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피겨는 각각의 뮤테이션 타입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이고 한 개인 내에 2개의 캔서가 얼마만큼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공유하는가를 나타낸 벤 플롯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체 베리언트 숫자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분율만을 공유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T2 케이스에서만 예외적으로 좀 많은 분율의 변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피겨는 이제 각 캔서 간의 유사도를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입니다. 같은 환자 내에서의 유사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환자들의 캔서들끼리도 비교를 하였고 이 나와 있는 표에서 이제 색이 진할수록 공유하는 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같은 환자 내의 튜머를 비교한 것을 따로 표시한 것이고요. 이전 피겨에서처럼 T2에서만 6.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0.12% 내의 아주 적은 분율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환자 내의 캔서가 공유하는 분율이 서로 다른 환자 간의 공유 분율보다는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T2 케이스를 제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규어로 콜레क्टर 캔서의 온코제네시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진들에 대해서 뮤테이션 타입을 비교한 피규어입니다. 가로축이 각각의 지인들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각각의 캔서, 그래서 양쪽이 만나는 칸에 색이 채워져 있으면 뮤테이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색깔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뮤테이션의 타입을 나타내고,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가장 흔히 나타난 뮤테이션이 PC진이었는데 18개의 캔서 샘플 중에 16개의 캔서 샘플에서 뮤테이션이 확인됐으나 같은 환자 내에서도 APC진 뮤테이션이 5, 6, 7번과 같이 같은 뮤테이션 타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케이스들을 보면 서로 다른 뮤테이션 서브타입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 내에서 캔서 리전들이 같은 뮤테이션을 가지더라도 그 뮤테이션의 서브타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적은 샘플 수로 진행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올 MSS 그룹의 환자에서는 홀렉솔 시퀀싱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점라인 뮤테이션이나 DNA 뮤테이션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 홀렉솜 시퀀싱 결과를 PCR 등의 방법으로 밸리데이션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SCRC 환자에서 MSI 스테이터스의 불일치율은 5%였습니다. MSI 불일치율 보인 환자들은 모든 캔서가 MSS였던 환자들보다 틸즈의 덴시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홀렉솜 시퀀싱을 통해서 소마틱 베리언트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불일치율을 보여 SCRC가 유전적으로 상당한 인터튜머럴 헤테로지네이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싱크로너스 CRC 환자들의 경우 같은 개인 내에서 발생한 캔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인터튜머럴 헤테로지네이티를 보이며 좀 더 개인화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각 병변들에 대해서 각각의 몰레큘러 테스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튜머럴 헤테로지네이티가 치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추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청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네, 없으십니까? 자, 지금 이뮤노히스토케미스테인을 하는 거는 지금 루틴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 스터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루틴을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이 연구용으로 또 추가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분석을 했어요? 지금 이 분석하는 게 환자들 수술하면 다 그냥 루틴으로 아니면 이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MSI 하이 쪽말로 KRAS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여기 그쪽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뭐 그런 계획은 애초에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홀렉솜 시퀀싱 표를 혹시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홀렉솜 시퀀싱의 구체적으로 이제 KRAS나 MRAS 이런 대표적인 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고요. 진 자체의 뮤테이션의 이제 유사도는 저희 데이터에서 6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서브타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사실 현재는 이제 MRAS나 KRAS 이런 것들 뮤테이션이 있느냐 와일드 타입이냐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침이 달라지긴 한데 최근 나오는 보고들에 따르면 이런 서브타입에 따라서도 예후나 혹은 치료나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서브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이제 헤테로지네이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는 교수님. 네, 같이 좌장을 맡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우리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태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이태균입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을 당시 진행하던 연구로서 라파로스코피 콜로렉터 캔서 서저리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인덱스, 즉 지클리 한국어판의 밸리데이션과 미드텀 아웃컴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뇌과대상학영양학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캔서 서바이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서 서바이벌이라는 텀은 이제 캔서를 진단받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든 환자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2012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총 1,800만 명 가량의 캔서 서바이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캔서 서바이벌들에게서 치료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이제 환자들의 서바이벌시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를 이제 포괄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EORTC QLQ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특히 이제 대장암 환자의 스페시픽한 툴인 이제 CR29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2015년에 한국어판으로 번역해서 밸리데이션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R29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내용이 데피케이션이나 유리너리 심텀 등 이제 전반적인 국소적인 증상이 집중되어 있고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어서 전반적인 바울 펑션에 대한 컴프리hen시브한 이제 평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GI 펑션과 이와 연관된 QOL을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스페시픽한 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클리 같은 경우는 1995년 독일의 IPC의 독일어와 영어로 처음 개발 및 검증돼서 이제 GI 디소더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문항수는 36개, 그리고 14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6개 문항은 심텀 관련해서 19개, 피지컬 펑션 7개, 이모션 5개, 소셜 펑션 4개, 그리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1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클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 질환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여러 나라가 이제 번역이 되어서 밸리데이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2022년 저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뒤에 이제 영문 교정까지 다 해서 한국어 지클리판을 공식 제작해서 이제 그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강경화 콜렉탈 캔서 수술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한국어판 지클리, K-지클리의 릴라이빌리티를 평가하고 미드텀 아웃컴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는 멀티센터 그리고 프로스펙티브 논 랜더마이징 스터디로서 4개 병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환자 샘플은 이제 2020년 발표된 일본의 논문을 토대로 해서 120명을 선정을 했고 환자들은 이제 지클리랑 그 EORTC QLQ CR29 두 가지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정 대상으로는 이제 레디컬 서저리를 시행받은 스테이지 1에서 3 콜레스테롤 캔서 환자가 포함되었고 응급수술, 협진수술, 그리고 장루 형성 환자, 그리고 네어주번트 케모 레디에이션 시행받은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총 6번 설문조사를 시행받았고 수술 전 이외에 수술 후 1주, 3주, 6개월, 그리고 1년째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짓 1과 2를 토대로 이제 릴라이빌리티 평가하고 수술 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밸리디티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미드텀 아웃컴을 평가를 하였고 이제 통계는 이제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인트라클래스 콜리에이션 코에피션트를 통해 평가하였고 크롬바 알파를 통해서 인터널 컨시스턴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째 지클리 평균 점수 하락을 계산을 해서 평균보다 더 하락한 것을 서브스텐셜 임페어먼트로 정의를 하여 그의 이제 그 서브스텐셜 임페어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팩터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제 K-지클리와 CR29 코릴레이션 여부를 보기 위해 각 설문지의 심텀 스케일만 가지고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코릴레이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평가 시점이 수술 후 이제 1년간 오해라는 비연속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노바를 통해서 서브그룹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평가하였습니다. 총 120명 환자 중에 5명을 제외를 하고 115명이 분석에 포함이 되었고 이제 비짓 1과 2의 점수를 비교를 해서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 평가했을 때는 이제 개수가 0.75 이상이어서 이제 높은 리프로듀스빌리티를 보였고 이제 설문조사 시점별로 크롬바 알파 개수를 보았을 때도 이제 컷오프인 0.7보다 높은 값을 보여서 높은 인터널 컨시스턴스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그 점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클리의 총점은 이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일주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3주째에는 역시 유의미하게 회복은 되었으나 계속해서 베이스라인의 낮은 양상 그리고 6개월째에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이제 회복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킬 점수 감소 정도에 따라서 QOL 임페어먼트 군을 나누어 봤을 때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점수 감소의 평균은 13.5점 정도였고, substantial impairment는 54명, 그리고 less impairment는 60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석을 봤을 때 이제 early T 스테이지, 즉 이제 T1, 2 환자에서 substantial impairment의 비율이 좀 높았고, intra-abdominal drain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어요. QL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제 리스크 팩터를 좀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이제 T 스테이지가 어릴일 때 유의하게 2.7배 정도, 그리고 복강 내 드레인이 있을 때 4배 정도 가량 QL 임페어먼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지클리와 이제 CR29의 심텀 도메인 점수 추이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지클리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거고, CR29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버스하게 유의하게 이제 인버스 코릴레이션 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 전으로 점수가 회복되는 시점을 인터폴레이션에서 이제 예측을 했을 때 한 8.7주 가량이 지났을 때 수술 전에 한 95% 정도까지 점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그룹별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맨 위에 P-밸류 그 검은 글씨는 암호 값의 통계이고, 맨 밑에는 이제 4개의 P-밸류는 각 시점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값입니다. 이제 남녀 간의 성별 비교했을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연령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이제 60세 미만의 연령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에 비해서 이제 수술 전 및 수술 일주일째 점수 유의하게 낮았으나 변화 양상의 트렌드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캔서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렉탈 캔서 환자들이 콜론 캔서와 렉탈 캔서 환자를 비교를 했을 때, 혹시 이제 두 분의 이제 베이스라인 점수 자체는 거의 같았으나 6개월 지났을 때 렉탈 캔서 환자 수술 받은 환자들이 좀 확실히 점수 유의하게 낮아서 회복이 좀 더디게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요약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지클리 한국어판 저희 이제 번역했던 것에 높은 리프로듀시빌리티와 이제 릴라빌리티를 보였고, 그리고 얼리 T 스테이지와 JP가 인트라abdominal 드레인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수술 이미디어트 피리어드, 이미디어트 포스터 피리어드에서 이제 QL 임페어먼트 리스크 팩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클리와 CR29의 심텀 스케일 같은 경우는 둘이 인버스한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었고, 수술 후 QL이 이제 어느 정도 원래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이제 8.7주 정도 걸렸었고, 이제 렉탈 서저리 환자들이 콜론에 비해서 6개월째 삶의 질의 회복이 더 늦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클리 한국어판 같은 경우는 복강경 콜레타 캔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QOL 시프트를 측정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하고 효용적인 툴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 한국어판 지클리 유용성을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 QOL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콜레타 캔서 환자들의 수술 후 QOL을 최적화할 수 있는 표적화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연구 발표 감사합니다. 자중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허정우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스터디의 목적이 이 한국에서 개발된 이 퀘스천의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콜론보다 렉툼이 좀 회복이 더디다 그런 걸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얼리 T 스테이징하고 앱도멘 드레인, 이미디에이트 포스트업에 뽑았을 텐데 그 두 개가 퀄리티가 좀 안 좋은 원인으로 결론이 나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T 스테이징이 얼리인 게 안 좋다, 그 다음에 드레인 넣는 게 안 좋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을 해드리자면, 일단 드레인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포스트옵으로 드레인을, 그러니까 1주째 측정을 했을 때 드레인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미디어트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 등으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연구에서 이제 수술 후에 환자들이 NRS 스코어나 바스 스코어를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제 드레인 자체가 주는 페인 때문에 이제 QL이 떨어졌을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리 T 스테이지가 왜 QOL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아하긴 해서 제 심텀 도메인, 그 설문지의 도메인별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 얼리 T 스테이지, 그러니까 T1, 2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라인 점수 자체, 그러니까 지글의 점수 자체는 T3, 4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 비해서 조금 높았고, 근데 사실 근데 점수 자체가 3점 정도 높았는데 뭐 유의하게 더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델타 값을 봤을 때 그 떨어지는 양상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8점 정도 감소, 그리고 그 T3, 4에서는 그 절반의 4점 정도 감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도메인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5개의 도메인 중에서 그 심텀 관련된 스케일이 확 떨어지는 게 혼자 그 QOL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그 지클리에서 심텀 평가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해서 스페시픽하게 뭐 옵스트럭션이나 헤마토케지아 같은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비특이적인 환자들의 증상을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이번 연구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뭐 알기는 좀 제한점이 있어서 추후에 좀 문헌 리뷰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암센터 김현승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 펠로우 김현승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프리오퍼레이티브 KYT를 받고 TME를 받은 렉탈 캔서 환자에서 설펌퍼런셜 리섹션 마진의 프로그노스 임팩트에 대한 연구입니다. 설펌퍼런셜 리섹션 마진은 오버럴 리커런스와 관련이 있다는 게 시비적이지만 로컬 리커런스와 관련이 있는지 디스턴트 리커런스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스웨덴의 내셔널 코호트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CRM은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와 관련했고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는 그 리스크가 CRM이 늘어날수록 떨어진다고 하며 작년 스페인의 멀티센터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사용한 연구에서 포지티브 CRM이 로컬 리커런스와 관련했고 디지 프리 서바이벌을 단축시키지만 디스턴트 리커런스와 오버럴 서바이벌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몬센터의 연구에서는 CRM 인볼브먼트 여부와 관련 없이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가 리커런스의 메이저 패턴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베이트들로 인해서 CRM이 과연 로컬 리커런스와 관련이 있는지 디스턴트 리커런스와 관련이 있는지 그 확인을 위해서 본 연구를 계획했고 그 중에 프리오퍼레이티브 케모 라디에이션을 받은 환자분에 대한 CRM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싱글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며 2001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CRM 인볼브먼트는 튜머 페네트레이션 또는 메타스테틱 노드가 절제면 1mm 이하에서 발견된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렉탈 아데노 카시노마로 국립암센터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프리오퍼레이티브 케모 라디에이션을 받고 TME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R2 리섹션이 된 경우, DRM이 포지티브이거나 언급이 없는 경우, 수술 당시 스테이지 4 디지즈였거나 완치 목적이 아닌 경우, CRM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CRM 포지티브 환자의 5년 디스턴트 리커런스와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를 CRM 네거티브 환자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며 세컨더리 아웃컴은 CRM 포지티브 환자의 5년 오버럴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CRM 네거티브 환자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55명의 환자가 본원 국립암센터에서 프리오퍼레이티브 CRT TME를 받았습니다. 그중 1,397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팔로업 로스 등으로 인해 1,280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CRM 네거티브 그룹은 1,173명으로 91.6%였고 CRM 포지티브 그룹은 107명으로 8.4%였습니다. 베이스라인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성별, 튜머의 항문 연도부터의 거리, 클리니컬 T 스테이지, 패솔로직 T 스테이지, 패솔로직 N 스테이지, 비너스 인베이전, 리페틱 인베이전, 페리뉴럴 인베이전, 서지컬 프로시저에서 두 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5년 서바이벌 아웃컴에 대한 카플란 마이어 커브입니다. CRM 네거티브 부분에서 5년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는 87.6%,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77.7%,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는
5.1%, 디스턴트 리커런스 레이트는 17%였습니다. CRM 파지티브군에서는 5년 오버럴 서바이벌은 58.9%,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45.8%,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는 18%, 디스턴트 리커런스 레이트는 45.5%였습니다. 오버럴 서바이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 디스턴트 리커런스 레이트 모두 CRM 파지티브 그룹에서 불량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서바이벌 아웃컴에 대한 폭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시행한 표입니다. 멀티베리어드 폭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에서 오버럴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로컬 리커런스와 디스턴트 리커런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각 서바이벌 아웃컴들과 연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일부 서바이벌 아웃컴과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CRM은 일관적으로 모든 서바이벌 아웃컴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오버럴 서바이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로컬 리커런스, 디스턴트 리커런스 모두 CRM 파지티브 그룹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술 전 케모 라디에이션을 받고 TME를 받은 렉탈 캔서 환자에서 CRM은 로컬 리커런스와 디스턴트 리커런스 모두와 연관된 예후 임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대해서도 CRM은 예후 임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좌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한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CRM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의미 외에 이제 좀 새롭게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도 CRM 자체가 대단한 폴드로 스펙트인 건 알고 있었지, 빅팩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2023년 제가 발표된 DCR이라든지 Annals of Surgery에 발표된 논문들을 봤을 때 어떤 논문에서는 CRM 자체가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와만 연관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 로컬 리커런스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봄센터의 데이터로 연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김세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김세정입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로컬리 어드밴스드 렉탈 캔서에서 스탠다드 디어존트 키보 라디오 테라피 후 클리니컬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에서 치료 방법에 따른 오클로즈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CY는 없습니다. 렉탈 캔서의 근본적인 치료는 근치절제술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영구적 장르로 인한 낮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로컬 익시전 또는 워칭 윈 스테로이드는 디어존트 키모 라디오 세라피 후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보이는 환자에서 대안적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들은 근치적 절제술과 관련된 몰비디티와 모탈리티를 최소화해주고 장기간의 서바이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에서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일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로컬리 어드밴스 렉탈 캔서에서 스탠더드 디어존트 키모 라디오 세라피 후 클리니컬 CR을 보인 환자에서 토르메솔터 익시전, 로컬 익시전, 그리고 워칭 웨이트의 온콜로지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클리니컬 T3, T4 또는 림프노드 포지티브인 미투 로우 렉탈 캔서 환자들 중 스탠다드 디어존트 키모 라디오 세라피를 받고 클리니컬 CR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CR은 키모 라디오 세라피 후 8에서 10주 뒤에
앱도널 펠빅 CT, 체스트 CT, 렉탈 MRI, 시그모스코피 그리고 DRE를 통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CR은 내시경, MRI 그리고 DRE 상에서 모두 CR인 경우로 정의 내렸습니다. 내시경 상에서는 레지듀얼 튜머가 없고 평평하고 하얀 스카가 있는 경우로 정의를 내렸고 MRI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튜머가 없고 노드 메타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DRE 상에서도 만져지는 메스가 없고 얼서레이션이 없는 경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환자들 중 첫 번째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절제술을 받았거나 재발성 질환이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는 제외시켰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환자들과 상의를 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로컬 리컨스 프리 서바이벌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선 총 186명의 환자가 인로되었고 워치앤 환자는 51명, 로컬 익시전 환자는 57명, TME 환자는 78명이었습니다. 세 그룹 간에는 클리니컬 엔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TME 그룹이 워치앤 로컬 익시전에 비해서 클리니컬 엔스테이지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병리 결과를 보시면 로컬 익시전 환자에서는 80.7%가 패스로직 CR을 보였고 TME 환자에서는 73.1%가 패스로직 CR을 보였습니다. 미디언 팔로업 기간은 56개월이었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세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컬 리컨스 프리 서바이벌은 토르 메설터 익시전이 워치앤 로컬 익시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디스턴트 메타시스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얼 서바이벌은 세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리컨스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TME 78명의 환자 중에서 총 7명의 리커가 있었고 그중 로컬 리커는 1명, 디스턴트 메타시스는 6명이었습니다. 57명의 로컬 익시전 환자 중 총 7명의 재발이 있었고 로컬 리커런스는 4명, 디스턴트 메타는 2명, 컴바인 메타시스는 1명이었습니다. 51명의 워치앤 환자에서는 로컬 리커는 2명, 디스턴트 메타는 2명, 컴바인 메타는 2명, 총 6명의 리커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전이 장소로는 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리거였습니다. 로컬 리커의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워치앤 환자에서는 총 2명의 로컬 리그로스가 있었는데 1명은 TME, 1명은 로컬 익시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로컬 익시전 환자에서는 총 4명의 로컬 리커가 있었고 3명은 TME, 1명은 리로컬 익시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TME 환자에서는 1명의 로컬 리커가 있었는데 펠빅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여서 RT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워치앤 로컬 익시전에서 로컬 리커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치료 이후에 리커런스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리커런스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분석해봤을 때 유의미한 리스크 팩터로는 키모 라디오 세라피 전의 CA 값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유의미한 리스크 팩터가 아니었습니다. 로컬 리커런스의 리스크 팩터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 치료 방법은 유의미한 리스크 팩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일 기간에 후형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진행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으로 인한 진단의 발전으로 진단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치료 방침의 결정에 또한 차이가 있어 이것이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치앤 환자에서는 로컬 리그로스를 로컬 리커런스에 포함시켰는데 이 이유는 첫 번째 치료의 서바이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라 이것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치앤 TME나 로컬 익시전보다 늦게 도입이 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팔로업 기간으로 이 역시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ME는 워치앤 로컬 익시전에 비해서 높은 로컬 리컨스 프리 서바이벌을 보여주었으나 워치앤 로컬 익시전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로컬 리커가 있으면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온콜로직 아웃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익시전과 워치앤 환자는 TME와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컬리 어드밴스 렉탈 캔서에서 스탠다드 니오존 키모 라디오 세라피 후 클리니컬 CR을 잘 진단을 한다면 워치앤 스트레지가 좋은 온콜로직 아웃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좌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후양적 연구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더라인한 컴파운딩 팩터인데 특히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배제되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바이벌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추후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하셨으니까 일단은 결과 표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분석하면서 조금 생긴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워치앤웨이트나 로컬리치 중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워치앤웨이트는 특히 미디엄 팔로우 기간이 30개월로 다른 그 치료 방법에 비해서 팔로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100%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 워치앤웨이트 오버롤 서바이벌이 100%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더 팔로우를 해서 다른 메타나 이로인한 테스트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또 뒤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마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장시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서 학회가 오늘 일정이 잘 마치고 그렇습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좋은 미팅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